자, 그 다음 제주 제1고 기출유형 모의 테스트. 지금 경우의 수 문제 유형 풀고 있는데 14번 문제.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3개와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 ABC라고 해야지. ABC. 그 다음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2개. 종류가 같으니까 그냥 X라는 사탕 2개가 있다고 봅시다. 구별하지 않고 X. 자, 이거를 4명의 학생에게, 자, 학생을 우리가 1, 2, 3, 4번의 학생이 있다고 번호에 매겨놓고요.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 다음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자, 한 명당 1개씩은 줬다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하나 줬던 사탕을 하나 줬던 줬다는 거지. 자,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잘 생각하랬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뭘 구별해야 될 것이냐. 보면 결국은 3개, 2개, 5개를 4명한테 주는 거잖아. 1개씩은 받아야 돼. 그럼 뭐가 떠오르지? 한 명은 2개를 가져갔겠구나. 한 명은 2개를 가져갔겠구나. 이게 이 문제의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 한 명이 2개를 가져갔는데 누가 2개를 가져가는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 다음 또 하나, 그 2개가 뭐지?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져갔니? 아니면 아이스크림 1개, 사탕 1개 가져갔니? 아니면 사탕 2개를 가져갔겠니? 그래서 문제가 경우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 안 풀리는 이유는 이 경우를 어떻게 나눠질지를 모르니까 친구들이 막히는 거야. 근데 그 막히는 경우를 생각하는 방법은, 누군가 2개 가져갔네? 근데 2개를 뭘 가져갔지? 아이스크림 2개? 사탕 2개? 아니면 1개씩? 그 3가지가 다르거든. 그 경우를 나눠야 각 경우마다 뭐를, 경우의 수를 순열이나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경우를 나누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 방에 생각하려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막 복잡해지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기준이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자, 나눠주는 건 나중에 하고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케이스 1. 2개를 가져갈 거를 어떻게 한다? 사탕 2개. 이거를 딱 묶음을 하고, 그럼 저절로 나머지는 뭐겠니? 사탕 2개 있으니까 A, B, C 아이스크림 3개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묶은 봉지는 한 명한테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케이스 2. 사탕 하나와 아이스크림 하나를 봉지에 묶을 거야.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 네모를 칠했는데 왜 네모야? 사탕이랑 A 아이스크림을 넣었을지 B를 넣었을지 C를 넣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남은 2개 아이스크림이 사탕 1개와 이렇게 남아있겠지. 이렇게 해서 한 명한테 주고 나머지 한 명씩 주면 총 4명한테 주잖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케이스 3는 뭐라고? 아이스크림 2개를 한 봉지에 넣어서 누구한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아이스크림 1개와 사탕이 2개가 남아있는데 1개씩 주겠지. 그래서 4명에게 나눠줄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야. 즉 4개를 얘는 얘대로 이렇게 1개씩 포장하고 얘는 2개를 한 번에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야 다. 자, 이제 이거를 나눠줍시다. 경우를 이미 나눴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할까? 2개짜리를 누가 가져갈래? 가져갈 사람 한 명 뽑아. 그럼 어떻게 돼? 4C1 되는 거지. 한 명을 뽑아서 걔한테 사탕을 먼저 줘버릴 거니까, 2개 줄버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경우의 수가 4C1만큼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1번이 사탕을 2개 있는 봉지를 가져갔다. 그 다음 A, B, C의 아이스크림을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다르잖아.
그러면 2번이 A를 먹을지 2번이 B를 먹을지 2번이 C를 먹을지 다 다르니까 이거는 뭐야? 순열로 나눠줘야지. 줄 서는 것처럼. 맞지? 경우가 다릅니다. 다. 그래서 몇 팩으로 해야 돼? 3팩토리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팩토리얼은 3, 2, 1 곱하면 6이니까 얘는 24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는 확정된 그 사탕을 줬으니까 경우가 안 생기는데, 자, 두 번째는 봉지를 만들 때부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사탕이랑 두 개를 묶음으로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줄 텐데, 자, 뭐를 넣어서 줄까? A 아이스크림 좋을까? B 아이스크림 좋을까? C 아이스크림 좋을까? 아, 여기서부터 경우가 생깁니다. 3C 1, 즉 세 개의 아이스크림 중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정하는 방법. 자, 그걸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생겼고, 그 중에서 샘플로 여기에 만약에 C 아이스크림을 넣었다 가정을 하면 여기에 그러면 A와 B가 남아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또 4명 중에 한 명한테 먼저 주는 거야. 두 개를 받을 사람을 먼저 스페셜 순위를 정해서 뽑아서 주는 거야. 제비뽑기를 해서. 자, 그리고 남은 3명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 아이스크림 2개와 사탕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종류가 다르잖아. 마찬가지로 뿌리면 되는 거지. 3팩토리얼 순서대로 뿌리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의 수는 3, 4, 12 곱하기 6이니까 6, 1은 6, 6, 2, 12, 72가지가 나타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어떤 아이스크림 2개 주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2개를 뽑습니다. 3, 2. 아이스크림의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1번 아이스크림 A냐 B냐 B냐 A냐 같은 거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았으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또 4명 중에 한 명한테 특별히 2개를 가져갈 사람 하고 나눠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남은 게 보면 아이스크림 1개하고 사탕이 2개거든. 그런데 사람도 4명 중에 한 명한테는 줘버렸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걸 1번이라고 가정하고 남은 사람이 이렇게 2, 3, 4, 3명인데, 아, 사탕 1개, 사탕 2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줘야 돼. 근데 이걸 또 아무 생각 없이 3팩토리얼 이러면 어떻게 돼? 같은 것이 2개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순서가 바뀌는 거는 어차피 중복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주고 나서, 맞지? 같은 것이 2개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를 약분시켜 줘야 되는 거지. 중복을 제거해 줍니다. 또는 이 계산을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 네모안에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이거 중에서 이건 2개는 같은 거고 이거 다르니까, 야, 다른 거 아이스크림 받을 사람 1명 먼저 뽑자. 3시 1. 그리고 남은 2명은 야, 무조건 사탕 가져가. 이건 확정이야. 경우가 더 생기지 않아. 그래서 3시 1만 하면 뒤에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3인데 3시 1의 값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를 다 계산했어요. 자, 얘는 3시 2는 3이고 4 곱하면 10이고 약분하면 3이니까 3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눠주는 방법은 24하고 36을 더하면 제일 밑에 거 먼저 더하고 71을 더해주면 이거는 60이고요. 이렇게 더해주면 1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좀 나누면서 풀어야 되는, 즉 분할과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종료하도록 할게요.